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3회전 보내드립니다. 조인선 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17명의 선수 중에 3명의 선수를 선발합니다. 자, 예선 7라운드까지 있는데요. 자, 이제 예선 3라운드입니다. 긴 여정인데 4라운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3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승자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4라운드부터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조금 더 선수들이 힘을 짜낼 수 있겠죠.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 5억 원, 연승 상금은 3연승 시 주어지고요. 이후 1승 시마다 1,0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 덤은 6집 반으로 진행됩니다. 자, 토너먼트로 대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 3명을 선발합니다. 네, 총 예선 통과자 3명과 와일드카드 1명, 랭킹 시드로 온 신진서 선수까지 총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예선 3회전 정도 되니까 엄청난 빅매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성지 구단과 설현준 5단의 대국 준비했고요. 자, 강도윤 구단과 한태 6단의 대결 이렇게 두 판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두 판 이 관전 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홍성지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은 두 기사가 또 국가대표 상비군에서도 많은 대국수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신구의 대결로 사실 어떤 선수가 우위를 점할지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강동윤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대국은 아무래도 강동윤 선수가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한태희 선수가 휴직을 마치고 6개월가량의 휴직을 마치고 처음 출전하는 대회인 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홍성지 구단과 설현준 5단의 대국으로 예선 3라운드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3회전입니다. 수많은 빅매치 중에서 저희가 두 판을 선정을 했습니다. 강도윤 구단과 한태희 6단의 대결입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한태희 6단.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둑을 보도록 하겠고요. 홍성지 구단입니다. 자, 설현준 5단과의 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 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초읽기 1회,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홍성지 9단의 흑번, 설현준 5단의 100번입니다. 두 기사가 공식 기전에서는 한 차례 대국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국가대표 리그전에서 더 많이 만나군요. 네, 국가대표 선수로 지금 두 선수 모두 상비군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네. 공식 시합은 아니지만 공식 시합에 버금가는 그런 대국으로 사실 이 선수들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만큼 이번 대국이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대국이지만 아마 서로를 잘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을 것입니다. 한 번의 대국은 작년 중국 을조 리그에서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의 지금 초반 포석을 보면요. 이쪽에 화점을 차지하고 이곳에 소목을 두고 소목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화점에 굳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석은 중국의 인공지능인 절해가 굉장히 자주 구사하는 포석으로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기사가 이 포석을 따라 두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 보기 어려웠는데 오늘 홍성지 선수가 이 포진을 들고 나왔고요. 네. 그렇다면은 걸치는 진행이 많습니다. 날일자로 받아두고요. 여기서는 100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냥 벌려둘 수도 있고요. 이런 교환을 하고 이렇게 벌려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지만 한 이런 정도가 알기 쉬운 정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우상 쪽으로 하나 교환을 해놓고 변을 벌리는 것이 좀 재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바로 다가오는 것이 싫다는 뜻이죠. 바로 다가온다면 이것을 끼우는 수가 강력해집니다. 좀 수수는 길지만 이런 진행이 됐을 때요. 네. 알기 쉽게 이쪽을 단수치고 붙여간다면 이 한 점이 굉장히 외로워지죠.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 백이 만족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두었다면 이제는 붙여주지 않고 차렷으로 봤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이곳을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평소 실전 진행에서 많이 나왔던 진행인데 설현준 선수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다면 백이 먼저 교환을 하고 변을 벌릴 경우에는 흑도 변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귀 쪽으로 둘까요? 응수가 어떤 식으로 달라질까요? 이런 정도 교환을 하고 둔다면 네. 보통 손을 돌리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손을 돌리는 것이 많고요. 이 우상 쪽을 지킨다 하면 당연히 이쪽 호구가 눈에 보이고요. 호구가 아니라면 이곳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라고 느껴지실 텐데 그 네. 이유가 역시 이 끼우는 수를 방비하는 것이죠. 조금 더 진행을 해본다면 이제는 이 한 점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막아서 좋은 모양으로 호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한 수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을 걸치고 벌린다면 바짝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칸 늦추는 진행도 많고요. 3-3을 판다든지 해서 손을 돌리는 진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홍성지 선수는 우상길부터 굳혀갔는데요. 보통의 포석 이론이라면 화점이랑 소목이 있을 때 화점을 지키기보다는 보통 소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론에 더 맞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바둑 공부를 했을 때는 네. 이 화점에 굳히는 것보다는 소목에 굳히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날일자로 굳히는 것이요. 더 크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AI의 영향으로 꼭 그런 것이 절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혀가는 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다른 참고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는 이렇게 그냥 걸쳐가는 수도 있습니다. 좀 전투를 이어나가자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고요. 붙이면 늘고 이제 이곳을 갈라치고요. 또 이런 곳에 두 칸을 띄어서 이런 진행도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또 저치를 감추었거든요. 워낙 시대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포석도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홍성지 선수가 오랜만에 이 포진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설현준 선수도 이 포석에 대해서는 아마 공부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걸쳐놓고 자, 여기서는 우상 쪽으로 먼저 걸쳐가면서 포석을 전개해 갈 수도 있고요. 네, 발 빠르게 두어갑니다. 네, 역시 설현준 선수는 굉장히 전투적인 바둑을 즐겨 구사하고요. 네. 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나가는 바둑이 많은데 그런 바둑을 둘 때 본인의 힘을 잘 발휘하는 것 같아요. 여기 걸쳐간 수도 네. 좀 그런 뜻이 내포돼 있죠. 좀 전투를 피해갈 수 없어요, 서로 알 수 없는 뭐 그런 전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은 수고요. 여기서 홍성지 선수가 손을 돌린 것도 좀 재밌습니다. 보통은 이쪽으로 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많은데 역시 홍성지 선수의 기풍답게 유연하게 일단은 좌기 쪽을 걸쳐가고요. 이 수도 워낙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판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포석을 구상하는 것만 보더라도 두 기사의 기풍이 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이 두 기사의 기풍도
상극으로 보이는데요. 홍성희 선수는 굉장히 유연하고 균형감이 좋은 바둑을 구사하고요. 반면에 설현준 선수는 그렇게 잔잔한 바둑보다는 얽히고 설킨 그런 치열한 전투 바둑을 잘 구사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설현준 선수가 좀 재미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괴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사실 이 별명을 한국에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중국의 이제 신해대였던 이민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굉장히 강력한 그런 바둑을 구사하면서 중국에서 괴물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고요. 평소 이 선수가 두는 것을 자세히 보신다면 굉장히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 리민배에서 구즈하오, 셰커, 차오쯔젠, 자오천이 선수 등 강자들을 꺾으면서 본선에 진출을 했고요. 8강에서 미이팅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이 당시 설현주 선수가 8강까지 진출을 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았고요. 네, 그 당시에 꺾었던 선수들 뭐 자오천이라든지 뭐 구주하오 그런 선수들은 지금 현재 세계 대회에서 굉장히 이름을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구주하오 선수는 삼성화재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설현준 선수는 아직까지는 메이저 대회에서 이름을 많이 볼 수는 없는데요. 조금 더 본인이 기량을 갈고 닦는다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충분하거든요. 그런 만큼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아서 올해 중국 갑조리그에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가 올해 처음으로 갑조리그를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팀의 주축 선수보다는 조금 후보 선수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직 두 판의 바둑밖에 두지 않았고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갑조리그에서도 저희가 자주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설현준 선수가 갑조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이쪽을 걸쳐가면서 좀 초반에 많이 나오는 진행보다는 조금 다른 진행을 택했고요. 이 걸침에 있어서는 받는 것이 일단은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협공도 괜찮습니다. 협공에서 3-3을 내어주더라도요. 요즘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죠. 그리고 이쪽 다가오는 것이 워낙 저로기 때문에 이 진행 정도가 예상이 된다면 100도 괜찮습니다. 지금 흑이 우아기 쪽에 나를자로 포진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는 바짝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저로가 되죠. 지금 우아기 쪽에 흑의 돌들이 미리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협공을 했을 때 한 칸으로 뛰어나가고 씌우는 그런 정석을 선택하면 안 될까요? 한 칸 뛰고요. 이쪽으로 씌어가는 이런 정석도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진 않을 것 같고요. 밀고 하변 쪽에서 삶을 취한다면 이쪽의 자세가 흑의 우아기 쪽의 자세가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텁게 틀어 막아야 하는데 또 선수는 또 백이 차지할 수 있겠죠. 뭔가 백이 양쪽을 다 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포진보다는 협공을 했을 때 한 칸을 띄고요. 씌우는 것이 아니라 바짝 다가가는 이런 진행은 종종 나옵니다. 일단은 하변의 흙 모양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진행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실속이 없을 수도 있겠군요. 설현준 선수도 손을 돌리고 좌상의 진행 정석부터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우상에 이렇게 붙여서 젖힌 것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이고요. 지금 빠르게 두 선수가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 끊는 것은 이쪽 돌파를 당해서 우변 쪽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좋지 않고요. 넘어가고 늘었을 때 이제는 이쪽으로 밀어가는 이런 진행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또 그렇죠. 여기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뭐 이어준다면 한 이런 정도 두어서요. 당연히 이 교환은 괜찮죠. 그게 괜찮은데 백의 반발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씌워가는 반발이 있어요. 민다면 이것을 하나 끊어두고요. 뛰고
찌를 때 단수를 치고 느는 굉장히 좀 수순이 조금 어렵지만 네. 이 포즈는 예전에 알파고와 커제 선수와의 대결에서 처음 나온 진행으로 그 후로 상당히 활발히 연구가 되었고요. 이런 진행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수의 뜻은 네. 흙이 계속해서 이쪽을 끊어간다면 막아서요. 돌파가 어렵죠. 돌파하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긴 어렵고요. 귀를 흙이 잡을 수는 있습니다. 잡을 수는 있지만 베개 모양이 상당히 두텁고요. 중앙에 활용도 남았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은 또 흙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타협이 되고 서로 손을 돌리는 진행이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호각으로 판명난 진행이고 주의 배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배석이라면 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서로 돌 수 있는 변화가 되겠군요. 이런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최근에 열렸던 그 삼성화재배에서 예선 결승까지 진출했었는데요. 네. 중국의 자오천이 선수에게 패하면서 좀 아쉽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랭킹 16위로 현재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또 결혼을 하면서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죠. 앞으로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맥심 커피배 32강, 바둑TV배 64강 진출을 했었고요. 지금 KBS 바둑왕전 32강에 올라와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는 또 해설자로, 유명 해설자로도 유명한데요. 네. 사실 해설도 잘하고 또 바둑도 잘 두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기사입니다. 네. 한국 여자바둑리그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올해 40인데요. 사실 이 선수는 나이가 신민준 선수와 동갑입니다. 99년생으로 올해 21살인데 사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높은 재능으로 기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랭킹도 40위 정도면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데 이 선수도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내기 입단자들에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인 입단대회보다는 영재 입단대회에서 입단에 성공한 기사들을 좀 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요. 네, 설현준 선수도 영재 입단대회로 입단을 했고요. 첫 해였던 12년도에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 그 다음 해였던 13년도에 설현준 선수가 입단을 했습니다. 입단할 때도 굉장히 강한 실력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 후로는 뚜렷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서 그럴까요? 조금 아직까지는 기대를 못 미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서 네.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일기였던 선배 이 양신의 활약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좀 설현준 선수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단 초기에는 오히려 좀 주눅든 모습이 있었는데 2016년에 또 리민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선수입니다. 이곳에서 설현준 선수가 좀 고민을 하는 것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 끊고 뛰는 참고도는 아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일감의 참고도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하기 쪽에 걸쳐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느는 것도 아마 고려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다면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예상이 되는데 끊으면 가장 알기 쉽게 둔다면 늘어서 또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어요. 그냥 넉점을 버리더라도
이쪽을 잡아두어서 이 끊어놓은 교환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느는 수를 조금 더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은 그것은 선수 교환이고요. 초반에 종종 나오는 진행이지만 그래도 서로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조금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설현준 선수가 간명하게 뛴다면 찌르고요. 단수 쳤을 때 여기서 사실 획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은 서로 타협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한 점을 때려낼 수도 있어요. 단수를 쳐서 이 약점을 봉쇄를 하고요. 흑도 이쪽을 단수를 치고 날일자로 나가면서 이거는 서로 전투를 피할 수 없겠죠. 네. 서로가 기세의 진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호각으로 판명난 결론이고요. 이거는 이제부터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변화는 워낙 많이 나오는 진행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 결과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배석을 고려를 해서 수익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이라는 것이 이런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바로 막아가는군요.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막아가는 수도 네, 가능은 합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 둘 줄은 몰랐는데 네. 이 수의 뜻은 이곳을 끊는다면요. 이런 교환을 하고요. 단수를 치고 나가서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 단수 치고 나올 때 호구 모양이 되죠. 이 진행이 예전에 신의 대회였던 하찬석 배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또 이렇게 밀어서 부분적으로는 백이 잡았어요. 이쪽을 5점을. 네. 그래서 사실 흑은 끊고 이렇게 칠 수밖에 없죠. 수순이 좀 길어서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밀어두고요. 한 칸을 뛴다면 이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때려내고 또 잡고요. 백은 실리, 흑은 두텁게 세력을 펼치는 그런 바꿔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은 배석이 이쪽에 백돌이 있는 만큼 좀 백이 할만해 보입니다. 수순이 워낙 길고 어렵지만 사실 이런 실전 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이 둘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머릿속으로 이런 변화를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설현준 선수가 이 막는 수를 두고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 진행이 됐을 때 지금 같은 배성은 어떨까? 누가 좋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하기에 백이 걸쳐놓은 교환이 있기 때문에 막는 수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두어질 수 있는 수인 건가요? 이런 곳에 돌이 없다면 끊고요. 흑이 일로 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넘어가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백이 가능한 것이고요. 우하기 쪽에 뭔가 백돌이 하나 있을 때 막는 수를 많이 구사합니다. 그렇군요. 백의 돌이 없다면 계속해서 백이 2선을 기어야 되는 모양, 그리고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선을 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모양,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초반부터 굉장히 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긴 수순으로 보여드렸지만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쪽 좌상기에 백돌 있는 것과 이쪽 우하기에 백돌이 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은 흑이 좀 실리로 손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홍성지 선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사실 홍성지 선수는 이런
수순이 복잡한 그런 서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고 서로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선수예요. 네. 굉장히 간명하게 처리하고 쉽게 처리해서 유장한 바둑을 많이 두는 선수인데 아마 한 칸을 띄고 찌를 때 이런 정도 교환을 하고요. 네. 는다면 또 양걸침을 해서 발빠르게 전개를 하고 싶었을 텐데 지금 설현준 선수가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꽉 네. 막아서 홍성지 선수를 놓아주지 않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역시 전투형의 설현준 선수 우상규에서 복잡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상규에서 첫 번째 접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홍성지 9단과 설현준 5단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농심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예선 3회전입니다. 네, 강도윤 9단과 한태희 6단의 대국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희 6단의 흑번이고요. 강도윤 9단의 100번입니다. 네, 초반에는 서로 알기 쉽게 정리가 됐고요. 역시 한태희 선수는 이렇게 두터운 바둑을 구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상 쪽에서도 두텁게 구사를 두었고요. 강동윤 선수는 평소 스타일답게 발빠르게 큰 자리를 선점해 나가면서 일단은 백의 실리, 흙의 두터움으로 양상이 갈렸고요. 지금은 흙이 이런 정도 다가와서요. 화변 쪽을 압박하는 것이 일단은 일감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유장하게 판을 이끌어 간다면 이런 것을 걸쳐서 일단은 상변 쪽에 좋은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초반은 아주 모범포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설현준 선수와 홍성지 선수의 바둑은 역시 이쪽을 끊어가자 단수를 치고 밀어서 이제 전투를 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설현준 선수의 장기이기도 하고요. 이런 초반의 진행은 아마 설현준 선수가 연구가 더 잘 돼 있을 것으로 사실 예상이 되는데 이 진행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긴 수순으로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강도윤 9단과 한태희 6단의 대국은 우선 하변에서 조금 진행이 될까요? 네, 지금 일감은 일단 하변을 아래쪽으로 다가온다든지 해서 이 한 점을 좀 괴롭히고 싶은 장면이고요. 네. 일단 그런 것이 일감입니다. 수순을 조금 저희가 따라가 보자면 이쪽을 걸쳤을 때 이쪽을 걸쳤을 때요. 걸쳤을 때 이렇게 조금 유장하게 협공을 했어요. 하자 원래는 뭐 양협공을 한다든지 양걸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가 있지만 한태희 선수가 또 알기 쉽게 이런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진행도 간혹 나오긴 나와요. 네. 서로 타협의 진행인데 서로 알기 쉬운 진행을 했고요. 지금 한태희 선수가 두었던 저수도 뭐 가능은 한데 자주 나오는 수는 아닙니다. 저수의 뜻은 당연히 중앙 쪽으로 밀면 막아서요. 네. 한바탕 전투를 하자 그런 뜻이고요. 지금 강동윤 선수가 거의 노타임으로 반발을 했는데 네. 받아두었다면 중앙 쪽으로 막아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을 때 조금 더 두텁게 진영을 쌓았기 때문에 네. 이 한 점의 공격을 좀 더 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한태희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강동윤 선수가 그렇게 내어줄 수 없다 하고 네. 바로 이쪽을 두었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중앙으로 젖힐 때 젖히고요. 여기까지 차단하는 수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치받아서 강력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한 선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 수는 사실 모양이 좀 좋지 않죠. 네. 이렇게 두 점머리를 스스로 부딪히는 모양은 좋지 않은데
어떻게든 끊으면 일단은 두 군데가 양분이 되면 우상 쪽과 우하 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싸울만하다 네. 그런 뜻이고요. 정말 모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요. 실전적으로 치받으면서 강력한 차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사실 한태희 선수가 성격적인 면에서도 조금 올곧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마를 보니까 좀 그런 한태희 선수의 성격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느는 것은 뛰어서 이 진행은 조금 백이 피곤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은 좋지 않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정도 교환을 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날일자를 두어서 젖혀서 이쪽을 어떻게든 제압하려 하더라도 네. 중앙 쪽으로 또 활용하면 백이 또 둘만합니다. 조금 백은 이런 식으로 조금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변 배석이 워낙 흑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전면전을 펼치기보다는 좀 백은 타협책을 찾아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점을 직접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양군마가 돼서 더욱 피곤한 형세가 될 것 같고요. 우하기부터 웅수를 물어갑니다. 우선 이 우변의 101점을 보류를 해놓네요. 네, 일단은 백한점 쪽을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일단은 우하기 쪽에 먼저 응수를 물었고요. 저수의 뜻은 역시 이쪽을 막아간다면 치받아서 확실히 삶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집도 많이 도려냈고요. 일단 백도 확실하게 살아두면서 이 한 점은 좀 가볍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태희 선수가 일단 막아갔죠. 네. 맞고 치받는 것까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늘 수도 있어요.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 젖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밀 수도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참고도를 제가 한번 참고해 보자면 그것을 또 끊어가는 네. 바꿔치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흑은 넉 점을 취하고 백은 우하기 2점을 취하는 이런 바꿔치기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뭐 이거는 하나의 참고도에 불과하고요. 서로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네, 당연히 치받아 가고요. 네. 이곳에서 한태희 선수의 다음 한 수가 네, 일단은 넘겨주네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역시 계속해서 바둑은 2단 젖히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흑의 세력, 백의 실리로 갈릴 가능성이 크고요. 하변 정도 다가와서 역시 이 한 점을 괴롭혀야겠죠. 네. 쪽 치받아져 있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할만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은 2단 젖히는 것이 모양이죠. 네, 지금 또 옆에 바둑을 봤을 때 홍성지 선수의 바둑을 잠깐 볼까요? 지금 홍성지 선수가 이쪽을 계속 늘어두고 있고요. 넘어간다면 여기까지 늘 것입니다. 지금 이쪽 당장 찌르는 수가 안 돼요. 이쪽 찌른다 하더라도 있고요. 여기 단수가 들으면 이곳에 단수가 듣는다면 막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네. 막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수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손을 돌리는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일단락을 하고요. 손을 돌리는 정도인데 일단은 백이 2점을 확실하게 잡아두었고요. 이쪽 우변 쪽이 다 넘어가면서 초반은 조금 백이 만족스러운 그런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변화도처럼 끝까지 진행을 시키지 않고 여기서 보류를 하는 건가요? 네, 이곳에서는 더 이상의 뭐 활용 수단은 많지 않고요. 나중에 뭐 간명하게 활용한다면 이쪽 중앙 쪽을 끊어서 뭐 이런 정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수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활용이고요. 지금은 역시 이 걸침에 응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걸침을 해서 발빠르게 두어야 합니다. 또 나중에는 이곳은 치받고 막아서 두텁게 정비하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바둑판을 좀 넓게 보고 좀 걸쳐가야겠습니다. 우측에서 혹은 약간의 두터움을 얻은 것으로 1단락을 짚고 좌하귀로 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강동윤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바둑도 이제 참고도 제가 보여드렸던 진행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곳을 막는 것까지는 절대로 보입니다. 맞고 한 칸 정도도 선수예요. 이곳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흙도 뭐 어떻게든 모양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사실 흙의 약점이 좀 많습니다. 이곳 끊는 약점, 젖히는 약점, 그래서 벌려둔다 하더라도 이런 곳에 붙이는 약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스란히 집이 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백의 실리가 좀 돋보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조금 더 진행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상도대로 흘러간다면 흙은 두터움을 차지하고 또다시 백은 실리를 차지하는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초반 작전이 완전히 갈리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한태희 선수의 예전 바둑을 봤을 때 이렇게 좀 극단적인 바둑, 이렇게 한쪽은 두터운 실리, 또 한쪽은 두터운 세력이죠. 그리고 한쪽은 또 실리. 그런 식으로 판을 짜서 또 굉장히 두터운 바둑을 많이 두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막 대마를 잡으러 간다든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 바둑을 많이 구사하는데 네. 오랜만에 출전을 해서일까요? 예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태희 선수는 우변에서 두터움을 차지해서 이 두터움으로 하변 101점을 공략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은 이쪽 막는 수 아니고서는 사실 다른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큰 것을 둔다면 이곳에 나와서요. 이곳이 나오는 자리가 워낙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점도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 막아둬야 할 것 같고요. 대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한 자리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홍성지 선수도 발빠르게 양걸침을 해나가면서 정석 진행을 했고요. 이곳을 붙이자 또다시 발빠르게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묻지마 3-3이 거의 절대다, 거의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홍성지 선수가 굉장히 발빠르게 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태희 선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에 막는 수가 굉장히 두텁긴 합니다만 또 우변에 101점이 연결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실리적인 측면으로는 또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네, 이곳을 막으면 지금 막아가는데요. 네. 이 정도 한 칸을 뛴다면 사실 이곳이 워낙 큽니다. 네. 흙이 한 칸으로 백을 추궁하는 것이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받아두어야겠고요. 바로 흙이 이런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네. 바로 응수를 물었죠. 또 강동윤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을 받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정도 자리를 잡고요. 뛰어나갈까요? 한 칸을 뛰는 것이 아플 수 있는데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일단은 흙이 빵 때릴만한 자세도 좋지만 이곳을 또 늘면은
나중에 이 젖히는 맛이 남아있네요. 재밌습니다.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정도인데 일단은 흙이 두텁게 손수로 처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집으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받아두는 것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가 있고요. 네. 이곳에 먼저 붙이는 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이곳에 붙여서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은 빠져서 강력하게 둘 것인지 묻는 것이고요. 이것을 빠진다면 이런 곳에 선수 이런 식으로 뛴다면 사실 타개가 그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강동윤 선수가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잠길 수도 있고요.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젖혀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젖히면 흙이 따르게 응수하기는 어렵고요. 늘어서 이쪽은 돌파가 되지만 여기 우변 쪽에 큰 모양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겠죠. 그 교환이 아까 보여주셨던 변화도처럼 이 우상 쪽으로 붙이고 한 칸 뛰고 중앙으로 진출할 때는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쪽을 붙여서 뭔가 수단을 부릴 때는 이쪽으로 젖혀나온 수가 좀 악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둑의 작전을 짤 때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바둑을 풀어갈지 그런 것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선 어느 쪽으로 두어 나갈지 방향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동윤 선수야 말할 것도 없는 한국의 대표적인 강자고요. 네.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는 그런 강자인데 최근에 좀 랭킹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랭킹 13위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열렸던 또 삼성화재배에서 예선 결승에서 중국의 펑리아오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완승에 가까운 내용으로 승리를 하면서 또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죠. 네. 또 갑조 리그도 계속해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습니다. 네. 올해 17승 13패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LG배 32강에 올랐습니다. 그 외에 국내 기전인 용성전과 바둑TV배, GS칼텍스배, 맥심커피배 본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강동윤 선수는 농심신라면배와 인연이 깊죠. 한국 대표로 이미 4차례나 참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농심신라면배가 굉장히 강동윤 선수와 인연이 깊은 대회인데요. 10회 대회였죠. 네. 10회 대회에서 2008년도 10회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해서 5연승의 대기록을 또 작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 또 우승을 차지하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굉장히 기세를 타는 스타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배 같은 경우에는 연승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동윤 선수와 조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동윤 선수가 좀 고민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런 바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나오는 진행이기 때문에 좀 진행이 더딘 겁니다. 평소에 우상기의 진행, 또 좌하기의 진행 이런 진행들은 서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진행이기 때문에 손이 빨리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나오는 진행이고 이 이후에 어디가 급소인지 이쪽이 급소인지 그렇지 않다면 받아두는 것이 큰 건지 이런 것들의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판단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선 모양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부터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수익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괜찮은지, 조금 나쁜지 그런 걸 알아야 강약할 수 있거든요. 네. 바둑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물러나면서 상대방의 위험으로부터 좀 물러나면서 들 수 있고요. 근데 바둑이 조금 나쁘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강하게 바둑을 이끌어 가야겠죠. 그런 것들의 판단도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본 적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본 적이 없는 처음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바둑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입니다.
네, 이렇게 하변으로 벌리는 수도 가능은 한데요. 좀 꺼려지는 것이 이쪽을 뛰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나와서 끊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빵따레져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두터운 곳에 이렇게 둘 필요가 없죠. 네. 이곳은 백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한다면 이 두 점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또 고민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 한 칸도 굉장히 실려도 두텁고 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 같으면은 이 자리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뛰어나간다면 충분히 타개가 되는 모양이고요. 네. 우변도 아직 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초에 백의 실리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곳 한 칸 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백이 뛰었을 때 흑이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쪽을 뛰었을 때 받아둔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득 보았죠. 이제는 이득 벌릴 수도 있겠습니다. 흑이 한 점을 잡는 것은 또 후수기 때문에 또다시 좋은 곳을 둘 수 있겠죠. 네. 이것은 백의 만족입니다. 뛴다면 흑도 받아줄 수는 없고요. 지금 두 판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판 모두 어느 한쪽으로 좀 기울었다기보다는 서로 아직까지는 팽팽한 그런 진행으로 보이고요. 설현준 선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백이 편하지 않을까 느껴지고요. 네. 또 강동인 선수의 바둑도 약간은 백이 편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느낌인데 네. 뭐 기울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 백이 실리가 더 많다고 봐야 될까요? 이 두 판 모두 약간 그런 흐름이네요. 요즘은 또 인공지능이 워낙 실리에 민감한 바둑들을 많이 보여주고 네. 또 이 인공지능의 바둑들을 자세히 보면은 타개가 굉장히 세요. 이런 모양 바둑에서 타개에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학습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력보다는 좀 실리에 최근에 민감한 모습을 많이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둑들도 아마 조금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 두 판 모두요. 네.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둑판 아직 많이 남았기 네.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강동윤 선수는 젖혀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우상 쪽에 있는 백한점은 약간 포기를 했다. 좀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은 늘어두는 것은 절대고요. 네. 뭐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이곳을 선수하고 붙이고요. 뭐 이것은 하나 교환을 하고 사실 뛰어나간다면 뭐 아직까지도 타개가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이 젖힘수가 약간의 악수가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고요. 네. 이곳은 젖혔다는 것은 계속해서 밀어가서 늘어준다면 오히려 역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수비적인 것이 아니라 좀 공격적인 착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흑이 손을 돌리고 하변 쪽으로 향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을 밀었을 때 하변 쪽이요. 하변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사실 젖혀가는 모양이 석점머리도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네. 자충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젖힌다면 이런 데 급소도 남아 있고요. 이런 진행이라면 또 백도 할 만합니다. 젖혀서 두어 간다고 하더라도 101점의 준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흑의 약점을 노리고 있고요. 일단은 돌의 흐름상 계속해서 밀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흑도 이곳을 맞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이런 정도 온다면 붙이고 흑도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요. 뭐 백이 선수를 잡게 되겠죠. 젖힌다면 선수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런 곳까지 선수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눈길은 다시 우변 쪽으로 돌아오겠죠. 이것이 다집이 된다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붙이는 게 계속해서 신경 쓰입니다. 이곳으로 인해서 좀 타겟을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백도. 바둑은 뭐 아직 어렵네요. 네. 홍성지 선수 우상 움직여 나갑니다. 그곳은 좋지 않다고 봤는데 바꿔치기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단수를 쳤을 때 네. 받는 것이 아니라 때려내고요. 때려낸다면 이런 정도 부어서 바꿔치기를 예상하나요? 지금은 서른준 선수가 하나 있는 교환을 했습니다. 지금도 받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네. 흑이 늘어서 석점을 사석으로 해서 이쪽 석점을 잡는 이런 진행을 조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 이쪽에 사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쪽 추궁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죠, 흑은. 네. 좀 더 효율적으로 아. 두는 수를 택했습니다. 두수를 투자했을 때 늘고 장문은 계속 활용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메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때려낸다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두 방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이 좀 더 두텁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굉장히 좋은 맥점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득인가요? 저는 당연히 그냥 때릴 줄 알았는데 이 교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수의 뜻은 흑은 여기 절대 아닙니까? 네. 여기로 둘 때 여기까지 두어서 일단 백은 확실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흑을 공격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홍성지 선수가 사실 바꿔치기를 구사를 해서 이런 진행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백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백도 이쪽은 거의 살아있고요. 우상 쪽을 먼저 공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일단은 초반은 조금 더 백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성지 선수가 두 점을 움직여 나가면서 바꿔치기가 등장했는데요. 이 선택은 어땠을까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변화가 생겼어요. 네, 일단은 흑이 이곳을 두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이렇게 바짝 다가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유연하게 두어서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지금 여기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백이 너무 좋아요. 상변의 모양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진행이라면 홍성희 선수가 좀 재미가 없고요. 지금 이 두 점을 살림으로써 어떻게 좀 반전을 구하려고 했는데 네. 제 느낌에는 조금 득이 없었던 교환이 아닌가, 득이 없는 바꿔치기가 아닌가 좀 느껴지고요. 이제 와서 변으로 향하는 것은 붙인 수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벌린다면 당장은 벌리는 건 가능은 합니다. 네. 백이 막아서 잡으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장문이죠. 흑은 세수, 백은 두수로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이곳을 벌린다면 백도 나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역시 이 석점 빵 때림으로 완벽하게 살아있거든요. 이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지금 네. 여기서 흑이 잡는 수는 절대입니다. 여기 다가왔을 때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흐름이 너무 백이 좋습니다. 지금 좌하기의 정석 같은 경우에도 백이 붙이니까 손을 돌렸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여러 가지 정석 진행이 있겠죠. 이곳을 하나 찌르고 젖혀서 이런 정도 서로 타협이 되는 정석 진행도 있고요. 네. 흑이 이곳을 늘어서 하변 쪽을 차지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홍성지 선수가 좀 보류를 하고 큰 자리를 계속해서 택하고 있고요. 이 바꿔치기가 어땠을지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는데 일단은 이 붙인 맥점으로 바꿔치기를 이뤄갔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두면요. 네. 찌르고 막아서 치받아 놓으면 백의 사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흑도 실리로 어느 정도 선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죠. 두 점을 움직여 나와서 두 텀을 얻긴 했습니다만 이 두 텀으로 인해서 이 아래쪽의 백돌의 생사와 또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 역시도 두 텀이 생겼거든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변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하기부터 붙여가고 있는데요. 선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드는데 지금 상변에 지금 여기는 집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자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곳을 일단 붙여갔어요. 받지 않는다면 젖히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흙이 벌린다 하더라도 이쪽을 포고 치면 둘만한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단수를 치겠죠. 네. 평소처럼 이런 바꿔치기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바꿔치기는 젖히면 워낙에 우변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없고요. 그럼 단수를 친다면 이어준다는 것인데 늘고요. 네. 이 교환이 어떨지 계속해서 이곳은 백이 안 둘 수 없거든요. 그럼 치받고 밀고 들어가는 것까지 선수인데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네. 이 선에 돌이 7개가 있으면 흑이 먼저 이곳을 공략을 하면 못 살아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자면 젖히고요. 또 이곳을 젖혀가고 못 살아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설현준 선수의 이 교환들이 과연 이득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궁도와는 관계가 없네요. 네. 예를 들어서 늘고 이쪽을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알기 쉽게 이곳을 치받고 밀고 이렇게 한 칸 뛰는 곳은 다 선수입니다. 지금 이런 곳을 두어서 살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네. 기분이 나쁩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변 쪽을 또 키워갈 수도 있고요. 이곳을 보류한 채요. 네. 하변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교환이 조금 의문수로 보이는데 일단은 끊는 약간 기민한 수를 보여줬어요. 이 수의 뜻도 또 있습니다. 밑으로 친다면 또 달라졌어요. 밑으로 친다면 치받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빠지는 수가 남아있죠. 그의 특수성 때문에 흙이 잡지를 못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친다면 이곳까지 빠져서 단수까지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 단수가 들으면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아마 손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이곳을 때려내고요. 또 흙은 하변 쪽을 차지하는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흙도 상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어떨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과연 상변은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홍성지 구단과 설현준 5단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21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예선 3회전입니다. 네, 지금 설현준 선수가 좀 끊는 응수타진을 하자 네, 이렇게 쳤고요. 네. 지금 서로 기세 진행으로 보입니다. 늘고 단수를 치고 역시 이 두 선수 모두 이 우변 사활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때려내는 것보다는 상변 쪽을 차지하는 것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곳을 백에게 빼앗기면 상변에 굉장히 큰 모양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곳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그냥 단순한 집입니다. 집 자리기 끝내기 자리이기 때문에 때려낸다면 또 하변을 차지해서
저는 이 바꿔치기가 흑의 실패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진행에서는 일단은 흑이 이쪽 상변도 네. 택했고요. 좌하기도 손이 갔기 때문에 이런 변화면은 또 흑도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현준 선수가 이쪽을 바로 두었던 것이 네.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AI 승률 그래프 여전히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지만 차이는 약간 좁혀졌습니다. 자, 상변 한 칸으로 벌리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은 1립 이전이잖아요. 지금 한 칸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지켰는데 지금 배석에서는 평범하게 두 칸 벌리는 것은 좀 무리가 될까요? 네,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칸으로 벌린 것이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두 칸으로 벌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곳을 다가왔을 때 나중에 손을 흑이 어딘가 돌리고요. 돌린다면 이곳에 치중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 치중을 가고 알기 쉽게 붙이고 넘어간다면 다시 또 흑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칸이 정수고요. 네. 주위 또 배석이 워낙 백이 두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이 지금은 정수입니다. 이곳에 때리는 수가 한 20집 가까이 되는 큰 자리인데 여기 호구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이쪽 호구요. 네. 흑이 응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호구와 이쪽 때리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현 선수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호구가 아니라면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는데요. 막아서 좀 귀에 실리를 내어주더라도요. 다음에 붙이는 것이 좀 좋은 활용이죠. 붙이고 이제는 또 이쪽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네. 때려낼 수도 있고 이런 진행도 가능합니다. 백이 이곳을 둔다면 호구 치는 수와 중앙 쪽으로 변 쪽으로 젖혀서 한 점을 확실하게 잡아내는 수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쪽 때리는 수를 택할 것 같습니다. 좌귀를 선택을 하는군요. 여기서는 네 이곳이 워낙 커졌어요. 네. 이곳을 두지 않는다면 젖혀서 백이 다음에 끊는 수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거의 뭐 젖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젖힌다면 이쪽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이쪽 나릴자도 좋은 자리거든요. 이쪽 나릴자를 두고 손을 돌린다면 또 이렇게 나릴자로 압박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압박을 하다가 또 상변에 또 벌린다면 네 이쪽도 좋은 모양이 생기죠. 네. 역시 이런 집자리보다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설현준 네. 선수는 이런 자리, 좀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조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통 전투형 기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흑의 손을 돌린다면 또 눌림을 당하는 자세가 굉장히 아픈데 그렇다고 흑이 받아주는 것은 조금 어떨까요? 너무 물러서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자체로 좀 당했습니다. 당해서 좀 이렇게 받아주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정도 다가온다면 또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하변 쪽에 한 점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움직이고 한 칸을 띄고요. 끼어 있는다면 이곳을 밀어서 여기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백을 조금 압박하는 일단은 이것이 흑도 기세로 보입니다. 이곳을 받아주는 것은 좀 당했어요. 바둑은 계속해서 백이 앞서 있지만 지금 이 귀에서 조금 발이 느린 행마를 보여주면서
흑이 이곳을 차지해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팽팽하다고 봐야겠습니다. 홍성지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감각이 좋고요. 포석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포석에서 앞서 나가 있는 바둑이 굉장히 많거든요. 반면에 설현준 선수는 중후반에 힘을 내는 스타일인데 초반에 일단은 설현준 선수가 잘 짰습니다. 홍성지 선수를 상대로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게 판을 짜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중후반은 아무래도 설현준 선수가 장기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네. 홍성지 선수도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중후반을. 자, 이렇게 초반 포석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서로 모양을 차지하면서 감각대로 진행이 된 포석이 아니라 한 부분에서 계속 돌이 부딪히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조금 더 본인의 스타일대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설현준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두었고요. 네. 홍성지 선수는 이렇게 확실한 곳. 지금 이곳은 집으로도 한 20집 정도 되는 곳이고요. 흑이 때려내는 것과 백이 때려내는 것은 이쪽 하변의 흑돌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백이 만약에 이쪽을 때려냈다고 가정하면요. 백이 이렇게 때려냈다고 가정을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선수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흑이 좀 압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두텁고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큰 곳이라면 하변 쪽, 상변 쪽. 네, 이것은 뭐 선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그냥 미는 수는 너무 눌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싶진 않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곳을 붙여서요. 젖힌다면 끊어서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흑도 이제는 좀 좋은 모양으로 집을 내면서 넘어갔죠. 네. 아마 이렇게 붙여서 행마할 것입니다. 그냥 밀어서 두는 수는 좀 책량이 부족하고요. 붙여서 둘 가능성이 큽니다. 붙였을 때 백이 이 흑돌을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흑도를 잡으려면 붙일 때 나가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따라 막는다면 끝까지 차단할 수가 없죠. 젖혀서 백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흑이 잡힐 염려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손을 돌리고 하변 쪽으로 향할 수는 없을까요? 하변이 워낙에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요. 뛴다면 백이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호구가 워낙 좋습니다. 호구가 워낙 좋아서 이 진행은 오히려 흑이 할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늘고 뛴다면 백도 끼어 있는 것이 거의 절대입니다. 사실 이 교환 자체가 중앙 쪽으로는 좀 손해지만 집으로는 흑이 이득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구의 집도 아닙니다. 네. 서로 공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교환은 별로 아낄 이유가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붙여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교환은 흑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흑이 좀 이쪽에서 후수를 잡는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벌려가는 것이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선수로 방비한 의미가 있죠. 우선 그 교환 자체만으로도 진영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은 예선 3회전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대국을 승리한다면 사실 주말에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4회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으로 힘을 짜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둑을 이기고 주말을 맞이하는 것과 네.
패배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선수들이 좀 더 욕심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설현준 선수는 작은 조부터 진출을 했습니다. 박진영, 안정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홍성지 선수는 김선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예선 3회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국내 선발전이라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7회전까지 이루어지는 이 농심 신라면배 선발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선발되는 것이 거의 타이틀을 차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대국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 소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성지 선수와 설현준 선수가 속해 있는 C조의 같은 경우는 상위 랭커의 선수들이 또 질비해 있습니다. 또 얼마 전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준 허영호 선수도 이름 보이고요. 네, 허영우 선수도 삼성화재배에서 네. 본선에 진출을 하면서 오랜만에 세계대회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허영우 선수도 김신영 프로와 네. 또 얼마 전에 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에 결혼을 했죠. 네,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기분이 네. 좋네요. 또 변상일 선수가 속해 있고요. 또 시드를 받은 선수가 최철환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지금 5회전에서 4회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년도 출전 선수였죠. 박정환 선수와 최철환 선수가 양쪽에 4회전 이제 시드를 받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도 이렇게 붙이는 수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조금 좋은 모양을 구축하자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바둑은 약간이나마 백이 우세한 흐름 속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미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행마, 저런 행마법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좌상기 같은 모양은 최근에 네. 많이 나오는 정석 진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석 진행 이후에 이 날일자가 사실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에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수의 뜻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가는 것이 워낙 기분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때 이것을 붙여가는 수도 사실 상용 수단으로 많이 두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두시면 이제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이 둘 때는 날일자가 좋은 행마. 자,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흑이 둘 때는 어떻게 두나요? 똑같이 날일자로 두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둘 수가 있는 건가요? 이쪽 백이 날일자를 두기 전에요. 네. 흑이 이렇게 날일자를 두는 수는 조금 느슨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곳이 늘어두는 것이 선수고요. 네. 이렇게 밀어간다면 다음번에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좋고 선수로 쭉 나오는 수가 또 성립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밀어두는 것이 상대의 공배를 채워서 밀어두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백이 날일자 두는 것과 흑이 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흑이 둘 때는 자충을 이용해서 힘있게 밀어가고요. 백이 둘 때는 실전처럼 날일자로 유연한 행마 아주 좋은 자리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끊어서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장 실리적인 수입니다. 네. 끊는 수도 있고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어요. 이 수는 이 넉점을 버리고요. 좀 중앙을 두텁게 하자는 뜻인데 네. 사실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홍성지 선수가 이런 진행을 택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빵때림이 이 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성지 선수는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단수를 치고 이곳까지 늘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역시 이곳 다가오는 곳 하변 양쪽 맛보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변은 백이 먼저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흑이 압박을 당하는 자리는 아닌 건가요? 네, 이쪽을
다가오고요. 흑이 어딘가 두었을 때 당장 이쪽을 뭐 추궁하는 수는 없습니다. 3-3을 침입하더 2선을 침입하더라도 막아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다 받아두어도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한 칸으로 뛴 의미가 이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곳을 다가오는 것 자체로 상변에 굉장히 좋은 모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곳입니다. 백이 또 하나 고민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수를 치면 단수를 치고 늘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단수 칠 수도 있어요. 단수를 치고 둔다면 이제 단수를 치는 것은 한 방 교환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흑도 기세로 나가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끊고 늘어서 또다시 복잡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 한 점을 단수 친다면 간명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자, 아래쪽을 먼저 단수를 친다면 또 복잡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설현준 선수라면은 또 그런 변화를 수익기를 해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치는 수가 강력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네. 설현준 선수가 정확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네. 이유가 이곳을 밀었을 때 흙이 좀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곳 잡히는 거와 이쪽으로 또 잡히는 것이 맛보기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의 참고도는 이곳을 두어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누가 봐도 백이 성공 아닙니까? 네. 워낙에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이 진행. 그렇다면 여기서 한 점을 움직이지 않고 이 아래쪽에 101점을 제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을 그냥 끊고요. 네. 이 펜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네, 역시 이어서 실전 같은 비슷한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것은 그냥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밀어서 나갈 때 치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끊으면 끊어서 이것은 또 걸립니다. 네. 그래서 홍성지 선수가 간명하게 단수를 치고 때려내자 또 단수를 쳐서 역시 또 발 빠르게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막히더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막혀 있다면 또 이곳이 또 중요한 곳이 되겠죠. 네. 약간은 엷은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은 발 빠르게 실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는 홍성지 선수고요. 네. 쉽게 처리를 하네요. 네, 하지만 바둑은 뭐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확실히. 이제는 이곳에 단수가 왔기 때문에 한 점 느는 것이 좀 더 강력해졌어요. 민다면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런 정도로 네. 잡아두는 것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입니다. 지금 상변도 워낙 눈길이 가는 곳이지만 이쪽 잡아두는 것이 더 정수로 보여요. 잡아두고 벌린다면 또 이 정도 벌려두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백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굉장히 잘 두고 있네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설현준 선수의 장단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은 이 선수가 또 잘 둘 때는 굉장히 잘 둡니다. 정상급의 기사들과도 이렇게 겨루어 볼 만할 정도의 기량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네. 좀 아직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컨디션이 나쁘면 좀 자기보다 랭킹이 낮은 기사들에게도 곧잘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아직은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사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조금 보충해 나간다면 좋은 기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좀 어린 기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기사들 중에서도 특히 좀 이런 신예 기사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어린 기사들인 만큼 좀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서로가
본인의 컨트롤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설현준 선수는 신민준 선수와 동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신민준 선수는 몇 해 전부터 세계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동갑내기로서 굉장히 자극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이제 설현준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앞서 강자에게도 또 곧잘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바둑TV배 8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서는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8강에서는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이렇게 정상권의 기사들에게 한 판씩 이겨 나간다면 설현준 선수에게도 또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승리가 좀 더 쌓인다면 이 선수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쌓인다면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설현준 선수는 제가 어린 시절에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네. 이제 같이 겨뤄본 적은 많지 않지만 어린 시절에 설현준 선수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악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굉장히 자신감도 굉장히 있고요. 항상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으로 선배들이 좋아하는 선배도 있었지만 좀 싫어하는 선배도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어린 시절만큼의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한 중학생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그 시절만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쉽게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력이 좀 쌓아지면 그런 자신감도 다시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설현준 선수도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이제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워낙 또 어렸으니까요. 어렸을 때 좀 개구장이 같은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한 살 형인 박하민 선수와 네. 이렇게 곧잘 비교가 됐었습니다. 아. 박하민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차분하고요. 선배들 말도 굉장히 잘 듣고 네. 그런 귀여움을 많이 받는 선수였는데 반면에 설현준 선수는 굉장히 뭐 좀 말도 안 듣고요. 툴툴거리는 그런 네. 선수였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많은 굉장히 그런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도 귀여운 외모를 소유하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귀여워서 선배들에게 이쁨을 받았습니다. 좀 개구장이 같은 모습이 있었군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쪽 상변의 벌림이 일단은 워낙 큰 자리이고 네. 또 하변에 이 한 점 잡는 것도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둑이 조금 우세하다고 느낀다면 확실히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곳을 잡을 텐데요. 잡고 가장 큰 자리를 빼앗기더라도 화변 쪽을 벌려서 본인이 둘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텐데 사실 그 판단이 좀 어려운 거예요. 집으로는 이쪽이 가장 크지만 저기 늘면 또 아직 100도 확실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공지능 그래프와 참고도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설현준 선수는 본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걸 다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상변과 하변 모두 넓은 자리라서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어떨까요? 이 하변은 핵 한 점을 움직이면 또 이 백의 안형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곳 중 비교를 하자면 굳이 선택을 하자면 설현준 선수는 하변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 포석 공부를 하실 때 이쪽은 큰 자리라고 분류가 됩니다. 네. 큰 자리고 여기는 급한 자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큰 자리, 상변은 큰 자리로 분류가 되고 하변은 급한 자리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한 점을 나온다면 좀 더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젖혀서 강력하게 두어갈 텐데요.
이렇게 한 점을 움직이면 이 백돌이 좀 불안해집니다. 백돌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단순하게 흑의 벌림, 백의 벌림, 서로의 큰 자리이지만 이곳은 이 한 점을 잡아두면 백이 확실해지고 네. 반면에 이곳에 흑이 두면은 백이 약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급한 자리로 분류가 됩니다. 네. 큰 자리와 급한 자리가 있으면 급한 자리를 먼저 가라고 바두고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급한 자리가 우선인데 네. 사실 항상 이렇게 정석대로만 둘 수는 없거든요. 바둑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백이 좋지 않다, 네. 좀 집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곳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두고 이곳의 전투는 버티는 거죠. 네, 그렇죠. 한껏 싸워 나가면서 버티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쪽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리와 급한 자리를 판단할 때는 두었을 때 안형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로 큰 자리와 급한 자리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형과 관계가 있으면 급한 자리, 관계가 없고 오직 집으로만 계산이 된다면 그냥 큰 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요. 홍성지 선수와는 제가 군복무를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두 해군의- 선수와 인연이 깊네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선수와 인연이 깊은데 홍성희 선수와는 한 해군에서 한 1년여 정도 같이 네.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절 잘 챙겨줬던 그런 선임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우변의 전투, 또 우하의 이런 교환들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장면은 아니에요. 큰 곳이 두 곳인데 이곳 중에 어딜 둘까? 사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후의 진행을 좀 생각하는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이곳을 벌렸을 때 백이 벌렸을 때요. 늘면은 흑이 젖힐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젖히는 수가 상당한 강수거든요. 네. 그런다면 여기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재밌는 수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설현주 선수 지금 붙여갔는데요. 딱 그 수를 보고 드는 생각이 욕심쟁이다. 네, 저 수는 네. 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죠.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젖히고 이렇게 이어준다면 이것으로 좀 이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곳을 또 잡아서 이제는 흑이 미는 정도인데 상변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두겠다는 뜻이고요. 역시 욕심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는다면 계속해서 밀어서 최대한으로 크게 한번 키워보자. 이런 뜻이고요. 굉장히 재밌는 착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흙의 아래쪽으로 젖히면 어떻게 봤나요? 아래쪽으로 젖혀도 당장 막아가는 수는 잡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뒤로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이 별게 없어요. 네. 지금 상변 쪽이 중요한 것인데 상변을 빼앗기고 이렇게 중앙을 막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힌다면 백도 젖힐 수는 없고요. 여기서 희생타로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치고요. 이 정도만 활용을 했다 하고 이렇게 잡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좀 활용이 된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겠어요. 네, 일단 젖히는 수를 택했고요. 백이 끊었을 때 흙이 잡지 않고 반대로 반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쪽을 끊었을 때요. 반발한다면 단수를 치고 네. 있는 정도인데 이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기가 빵때림이 되어져 있는 거와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그 네. 이유가 아직도 약간 못 살아있는 맛이 있어요. 이 패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 수의 뜻은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선수를 잡았다는 뜻이죠. 아마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좀 기세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 백이 끊었을 때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패를 걸어갈 수는 없나요? 패감 관계가 어떻게 되죠? 네,
팩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수를 치고 호구를 쳐서 2패를 버틴다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2패는 100보다는 흑이 부담이 큰 패입니다. 일단은 흑이 지면은 이 상변 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고요. 흑의 팩감은 이쪽이 거의 유일한 것 같거든요. 네. 이쪽 귀의 팩감은 작아서 안 받습니다. 이런 팩감이 유일한데 지금 뭐 한 이런 정도 두는 것들이 다 팩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패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네. 팩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를 결행해 가는 것은 흑의 무리가 되겠고요. 자. 백이 끊었을 때 흑의 반발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본다면 단수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변화를 좀 수순을 조금 더 길게 볼까요? 단수를 치고 때려내면은 다른 응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네.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는 되어 있는 건데 이곳에서 바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잡아도 사실 이거는 좀 활용이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게 때려져 있는 거와는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진행은 아마 홍성민 선수가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바로 이곳을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네. 굉장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쪽 패를 또 진다면 백이 부담이 전혀 없는 거군요. 네, 저 그렇습니다. 패는요. 네.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다 집을 벌면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진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은 두 선수가 모두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인공지능의 창구들을 보고 좀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제가 이곳을 젖히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상변 쪽에 빵따냄을 주어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인공지능은 이 참고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귀중한 선수를 잡아서 이쪽을 잡는다면 백의 우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 대표로 봤을 때는 네. 이 상변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중앙을 막는 것은 사실 별게 없거든요. 여기가 네. 다 단단하기 때문에 집으로 좀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일단은 이것이 백이 우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고들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렇게 처리될 거라면은 애초에 붙이고 젖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역시 끊는 수가 네. 좀 사람다운 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홍성지 선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수를 치고 잡아서 선수를 잡는 방법. 그것이 네. 아니라면 그냥 잡아서 두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것이 워낙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진행을 택한다면 그래프가 더 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수 치고 잡는 것이 정수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홍성지 선수가 고민을 할 차례입니다. 홍성지 선수는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그 이유가 손이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면에서도 손이 굉장히 빨리빨리 나와서 굉장히 재능이 있구나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손이 그렇게 빨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 시간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바둑이 조금 기분이 나쁘다 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장면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지 선수도 입단은 굉장히 빨리 했어요. 네, 입단을 87년생의 기사인데 2001년도에 입단했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15살에 입단을 해서 중학교 2학년의 나이죠. 네. 굉장히 빠른 나이로 입단을 성공을 해서 각종 본선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2008년이었던
제3기 물가정보배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기념을 토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결승 무대라고 할 수 있었던 15년도에 맥심배에서 준우승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군 복무 중에 네. 준우승을 거두어서 사실 저도 부대에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선수가 네. 전혀 공부를 안 했거든요, 부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네. 시합에서 계속 승리를 하더니 결승까지 가서 굉장히 놀랐던 네.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천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역시 단수를 쳐놓고 선수를 뽑습니다. 네, 단수 치고 두었다는 것은 하변 쪽으로 손을 돌리고 싶다 이런 뜻이고요. 이곳 느는 수는 무조건 이곳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이런 곳에 둔다면 잡아서 이것은 이렇게 둬서는 이길 수가 없고요. 역시 늘어서 최대한으로 백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바둑이 간명해졌네요. 상변을 백이 차지하면서 집으로 확실하게 백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하변 쪽에서 이 좌상을 이용해서 하변에 큰 모양을 내야 흑이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조금 나쁜 흑이 불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자, 설현준 선수가 큰 자리를 선택하면서 상변은 백의 차지, 하변은 흑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 흑은 하변에서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의 접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